네.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게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업가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뭐 태어나거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나 사업에 대한 감각이나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등등은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좀 가질수록 굉장히 더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가장 낮은 위치에 보는 거죠. 사업 자체를. 오늘날은 점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회적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장사에 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위험해요. 사업의 사업가가 해야 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위험 관리가 있어요. 리스크 매니저먼트. 이 자체, 왜냐하면은 사업이라는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돈을 많이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위험을 관리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사업은 이제 누군가는 하잖아요.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 가출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하기도 하고, 이병철 씨 같은 분은 가출은 안 했지만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또 나라들마다 다양한 특성 속에서 사업가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특이한 거예요. 상은 되게 싫어하는데 돈은 또 되게 좋아해요. 상은 싫어하는데 돈은, 자, 아니, 비즈니스, 사업, 장사는 싫어해요. 그리고 다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여러분, 아버님한테나 뭐 조카나 돈 갖다 주면 다 너무 좋아해요. 돈은 좋아하는데 사업은 싫어해. 이게 웬 아이러니? 물고기를 잡고 싶은데 물에는 들어가기 싫어. 여러분, 물에 들어가려면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뛰어들어서 그 물속에서 바위에 뒹굴기도 하고 물에 푹 빠지고, 아니 물은 안 젖으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어떻게 큰 고기를 잡아요? 물에는 안 들어가면서 큰 고기를 잡겠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 1등이에요. 이거의 핵심이 세계 1등의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괴리예요. 본인이 추구하는 것과 본인이 바라는 것과 본인이 현실이 전혀 달라요. 발은 땅에 있는데 이 발이 지금 몸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 하늘을 날아갔어요.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돈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하고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버는 데에 관해서는 너무 흐뭇명랑하게 마치 유토피아 소설, 환상의 소설, 판타지아 소설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는 그 내용이 뭐여야 돼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 또는 남자였는데 정말 대단한 남자 또는 여자를 우연히 만나서 픽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벌 남자든 재벌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수없이. 그래서 시청률이 30% 이상 올라가는 그 모든 드라마는 공통이 뭐예요? 시크릿 가든 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엘리베이터 걸 또는 스턴트 워먼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재벌 2세. 그것도 그냥 어마어마한 재벌. 백화점 같은 거는 그냥 거의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스토리를 아무도 안 봐야 되잖아요. 누가 보는 거예요? 모든 처녀 총각들. 뿐만 아니라 또 누구까지 봐요? 집에 있는 아줌마들까지 다 봐. 뭘 보는 거예요? 그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수많은 드라마의 그 아줌마들도 꿈꾸는 드라마가 뭐예요? 그냥 평범하게 너덜너덜한 아줌마였는데 재벌 총각이 또는 등등이 눈이 확 꽂혀가지고 맨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청률이 뭐예요? 기본 시청률이 25%예요. 내지 30%예요. 왜요? 온 동네 아줌마가 다 쳐다봐요. 꿈이에요. 나도 저런 배우를 집안에서 맨날 누구한테 구박받는 거예요? 남편한테 구박받다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구박받다가 나 지금 뭐예요? 드라마에서 뭐예요? 평범한 여자인데 지금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돈 엄청 많은 재벌이 좋아요. 그리고 재벌의 집안에서 엄청 반대하는데 온갖 물리치면서 뭐예요? 그 아줌마랑 살겠대. 이런 드라마는 기본 시청률이 몇 프로예요? 이런 막장 드라마가 대한민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현실에 딱 와보된 거 뭐예요? 지금 가스비 내에 대해 전기세 이게 누구예요? 처녀 총각들, 대학생들, 시집 안 간 애들, 시집 갔는데도 월급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끝없이 꿈꾸는 환상은 뭐예요? 너무 안 맞는 거야. 근데 나는 왜 픽업을 안 당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죠? 내가 얼굴이 조금 모자란가 보다. 그래서 딱 어디로 가요? 죄다 성형외과를 가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수도 없이 많다라고 드라마에 돼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그룹대까지 안 모여들지 하는 게 그 원인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원인은 아마도 내가 얼굴에 손을 안 대서 그런가 보다 해서 우리 전부 다 얼굴에 손을 대요. 누구부터 손을 대요? 고3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여학생들이 시험만 딱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형수술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전 세계 1위가 뭐예요? 1위가? 성형수술이 전 세계 1위예요. 자살이 세계 1위예요. 그럼 이게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예요. 미래는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 건 일본하고 우리가 제가 잠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차근차근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환상을 계속하는 거죠. 미래 어떻게 되겠지라는 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안 돼요. 준비도 안 했는데 어디 결과가 어떻게 있어요. 결과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당장 나타나는 게 뭐죠? 갈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의 갈등들이죠. 지금은 토인비가 역사는 만인의 투쟁의 결과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만인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자식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부인이 경쟁을 하고 있고, 아들과 중년인 아들과 할아버지가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자녀가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기를 바래요? 아버지가 50대 중반까지만 살았으면 좋겠고, 엄마는 60 초반에 죽었으면 좋겠다요. 왜요?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만인의 투쟁을 하는 건데, 만인의 투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나 허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허상을. 그래서 진짜로 어릴 때부터 사업도 좀 시도해보고 사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고 등등이 우리나라의 메인스트림이 돼야 돼요. 지금 메인스트림은 다 뭐예요? 메인스트림 공무원 하는 게 메인스트림이에요. 이 전 세계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런 나라는 나라도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는 게 꿈이 아니고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인 게 이게 무슨 꿈이에요? 등기부등본 떼지는 게 여러분 평생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소방공무원이 되어서 불꽃으로 쫓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점심때 만났던 사람이 서울 소방청장이에요. 서울 전체의 소방을 총괄하는 대장이에요. 수천 명을 데리고 있는 총괄하시는 분이신데, 소방공무원으로 도는 수많은 젊은이들도 나는 소방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불도 끄고 시민의 안전을 하겠다고 도는 공무원이 거의 없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도는 공무원이에요?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 받겠다고 들어오는 공무원이에요. 소방공무원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100대 1 가까이 돼요. 그래서 지금 소방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진급에 엄청 신경을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분이 와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상당히 많은 관리자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대요. 소방공무원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이느냐? 실전에서 어릴 때부터 투입돼가지고 실전으로 다른 사람이 국장이나 소방지휘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행정하는 사람이 대장이 되어 있는, 그러고 나서 현장에 막 투입됐을 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피해, 불 끄는 전략 같은 게 현장 내에서 숙달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현장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 하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방공무원도 죽고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소방공무원이
이 돌아가시는 원인의 70%가 혹시 뭔지 아세요?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는 70%의 원인이 뭐냐면은 이분들 얘기하는 전문가들 얘기는 70%는 본인 책임이래요. 30%는 누구 책임이에요? 관리자 책임, 지휘자 책임이에요. 발생하지도 않아야 될 인재가 왜 발생하는 거죠? 발생하지도 않아야 될 왜 발생하냐면은 이게 소방이 뭔지, 화재가 뭔지, 위험 진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대응했던 현장 출신들이 아니라 누가 지금 여기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관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현장을 안 가본 사람들이 대장이 되어 있어요. 순서가 뒤바뀐다든지, 우선순위를 모른다든지, 현장 경험이 없다든지. 그래서 소방공무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외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영국 이런 쪽에는 몇 년간 현장에서 하지 않은 사람은 지휘관이 아직 될 수 없게 만들어놨대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지금 경쟁률이 엄청 높은 게 뭐냐면은 청소부 보조반에 엄청난 경쟁이 높은 거 아세요? 자, 그래서 자, 꿈과 희망과 이 현실 감각 있는 이 교육이 너무 괴리되어 있다. 이 모든 거에 제일 큰 책임은 누구냐? 제일 큰 책임은 사실은 이 사업을 가르치면서 제가 가장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지 책임이에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실제로는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너 자신을 알라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냐면은 자기 자식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식에 관해서? 옛날에는 자기 자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크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냥 각자 내버려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중에 몇 놈은 이거 하고 몇 놈은 이거 하고. 지금은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지시를 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아예 나무 자르듯이 재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얘가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는 거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딱딱딱 자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어른이 되었어요.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군대 가서 심지어는 면접도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지도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연애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애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애가 뭐예요? 이 애를 자기 애가 만능이 내려알아요. 혹시 이 애가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그럼 얘가 공부를 못한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공부를 못한 원인을 부모님은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갑자기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을 누구한테 찾냐면 대부분요. 원래 얘가 공부를 못하는 누구한테 친구한테 찾아요. 아, 얘가 원래 공부를 잘했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얘가 사고를 치면 누구 책임이에요? 얘 책임인데 누구한테 찾는 거예요? 얘가 잠깐 친구나.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하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어릴 때 되게 산수를 잘했는데 얘가 수학을 못하는 거는 딴 데서 학원 선생님 탓하고. 그래서 수많은 원인들을 다 누구한테 찾느냐면 다 외부로 돌려요. 외부로. 이 자식이 아니라 이 자식이 아닌 외부로 돌려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큰 근본으로부터는 어디서 보냐? 우리 자식 등등의 문제를 나의 문제와 나의 자식의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로 보는 거죠? 사회의 문제로 보는 거죠. 얘네 친구들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럼 해결될 문제가 있어 없어요?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는 나중에 뭐가 될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20살이 가고 그렇게 해서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시집을 안 가기도 하고 시집을 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 모든 문제를 부모님들이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애 하나밖에 없고 많아야 둘이니까 굉장히 인위적으로 풀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푸는 게 아니라. 자,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은 사람이 엄청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이 양성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자,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고 나서 5학년 정도부터 학교를 선택을 해야 돼요. 들어보셨죠? 자,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에요. 학교를 선택해야 돼요. 보통 초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늦어도 4학년이면 반드시 본인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무슨 방향이나 나는 앞으로 공부를 계속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쪽으로 갈 건지 공부는 그만하고 직업 학교를 선택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직업 학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뭐 제빵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수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머리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뭐 빵 굽는 부터 엄청 다양한 그 다음에 뭐 플럼버라 그래가지고 뭐 뚫고 수리하고 타이로만 하고 수많은 종류의 직업 학교들이 있어요. 자, 이걸 누가 결정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 같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누가 결정해요? 학교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뭐가 좋아하는지를 길을 찾기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 막 지나고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시작해서 세상의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은 5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공부를 계속할 건지 직업학교를 갈 건지. 근데 대부분 3학년, 4학년 되면은 결정을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해서 스님한테 알려줘요. 이걸 알리고 나서는 가족끼리 상의한 다음에 알리고 그리고 얘가 결정을 하고 나면은 축하 파티를 해요. 온 가족을 불러가지고 만약에 우리 아들이나 딸이 플럼버가 되겠다. 그러니까 굴뚝 뚫는 애가 되기로 했다. 그러면은 막 축하를 해요. 우리 딸이 드디어 굴뚝 뚫는 직업을 택하기로 했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굴뚝 뚫는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굴뚝 뚫거나 뭐 수리하거나 이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5학년 때부터. 자, 머리를 깎는 걸로 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머리를 깎는 거예요? 5학년 때 머리를 깎는 거예요. 5학년이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살부터 머리를 깎는 거예요. 언제부터 깎아요? 그때부터 깎으면 이제 한 5년 깎으면 18이에요. 18이면 뭐예요? 머리를 5년간 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스터가 될 거 아니에요.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이 한 30 정도 되면 마에스트로가 되는 거예요. 빵을 굽는다. 빵 굽는 데 한해서는 세계 최고예요. 왜냐면 벌써 빵을 갖다가 내가 30살이면 20년째 빵을 구워요. 잘 굽겠어? 못 굽겠어요? 자동차를 수리를 해요. 언제부터 수리를 해요? 14살 때부터 수리를 해요. 그러면 24살이면 10년째 자동차를 수리하면 얘가 수리 잘해야 못해요? 무지하게 잘해요. 그래서 독일의 자동차가 세계 최강인 거예요. 언제부터 얘가 자동차를 수리를 했어요? 불과 13살 때부터 자동차를 수리를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가는 직업학교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직업학교를 진짜 학교라고 그래요. 진짜 학교. 진짜가 뭐냐면은 자, 레알이에요. 레알. 오늘 개그 쇼 같은 거 레알 진짜 할 때 레알 이렇게 하잖아요. 레알이에요. 학교가 슐레예요. 슐레. 그래서 진짜 직업학교를 레알 슐레라고 해요. 그래서 5학년 정도부터 레알 슐레로 가가지고 레알 슐레로 가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압도적으로. 65%에 70%가 레알 슐레로 가요. 그래서 30% 애들은 어디로 가요? 30% 애들은 공부를 하는 학교로 짐나지엄으로 가요. 얘들은 뭐가 되는 거죠? 얘는 공부해가지고 뭐 도구 동문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뭐 역사학도 하고 경제학도 하고 뭐 수학도 하고 의사도 되기도 하고 변호사도 되기도 하고 등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약간 레알 슐레 갔는데 나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를 가도 돼요. 나는 짐나지엄 갔는데 나는 직업학교를 가는 게 나을 뻔해서 그럼 지금 가면 돼요. 이게 굉장히 자유로운데 거의 그쪽으로 가요. 언제부터요? 불과 중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자기의 직업을 이미 선택을 했어요. 독일에 있는 수많은 조그마한 공장들이 회사들이 돌아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들이 아기 때부터 연마한 기술자예요. 쉽게 해고를 당해요. 해고도 안 당해요. 기술자인데. 그러다 수십 년 뒤에 자기 회사를 차리기도 하고. 언제부터 돈을 벌어요?
레알 실전을 다니면서 벌써 실습을 해요. 처음에는 약 한 30% 정도 월급 받다가 50% 받다가 고등학생 정도 되면 풀로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이 18 정도 되면 풀로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데 짐네지움을 가서 공부를 하는 애들은 한참 가도 공부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엄청 엄격해요. 실제로 학부를 졸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공무원이 되든 뭐 하는 친구들과 직업학교를 가가지고 한 친구들, 얘네 친구들은 새로운 벤처를 사는 얘네들은 뭐예요? 직업학교 가던 애들이 타다 버린 애를 공부하는 애들이 타요. 공부를 진짜 좋아하는 애들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이 그런 공무원이 되겠다고 몇십 년째 고시를 몇 번째 공부하는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철저하게 하는 애들이 누구냐?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유태인은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제가 들으려는 존 리의 강의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존 리라는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나와요. 유태인들은 남자애들은 13살, 여자애들은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성인식 세레머니를 하는데 마치 결혼식 같이 굉장히 성대하대요. 그리고 모든 친척들하고 친구들한테 다 알려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성인식을 12월 13일에 성인식을 한다. 네가 기회가 되면 와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딱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서 직접 가까운 친척들을 하고 아닌 사람은 멀리서 미국에서도 친척들이 많잖아요. 유태인들 같은 미국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그럼 남미나 미국에서도 계좌 보내줘야 돼요. 축하한다고. 작게는 1, 200불에서 많게는 거의 몇천 불을 보내요. 이걸 모으면은 적게는 우리나라 돈으로 5만 불, 많게는 20만 불, 30만 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돈이 얼마예요? 2, 3억의 돈이 생겨요. 누구한테요? 12살짜리한테. 12살짜리한테. 12살짜리한테 생기는데 12살짜리한테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모든 돈의 관리를 누가 하느냐?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요. 바꾸고 얘기하면은 12살이 되기 전에 모든 경제교육과 세상교육을 다 시켜버려요. 네가 10살이한테 시키는 거야. 네가 3년 뒤에 성인식을 할 건데 그때부터는 엄마가 간섭 안 할 거야. 딸한테도 마찬가지. 네가 1년 뒤에는 성인식을 할 건데 그때는 그 이후는 난 간섭 안 한다. 그래서 이 교육을 누가 어머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시켜요. 철저하게 시켜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난 10살, 11살, 12살 때. 그리고 나서 직업도 자기가 선택해요. 엄마 나는 공부는 아무래도 머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뭐 하고 싶은데. 나는 보석가공 없어. 너 보석가공을 왜 하려고? 했더니 삼촌네 가게 갔더니 보석가공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러면 학교는 중단하고 삼촌네 가게에 보내버려요. 몇 살 때요? 13살 때 삼촌네 가게 가서 보석하는 거예요. 보석 배우다가 나 보석 하다 보니까 보석은 어느 정도 했고 이제 보석 도매하고 싶어요. 보석 도매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면 얘네들은 12살, 20살이 채 되기 전에 자기들의 직업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공부를 하겠다는 애들은 나는 이거까지 공부할래요. 그럼 넣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 애들은 오히려 돈을 빌려서 얘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받던 돈이 계속 자라요. 자기가 또 운용을 가요. 지가 운용을 해요. 투자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 하버드라든지 뭐 메인스쿨 있잖아요. 하버드라든지 스탠퍼드라든지 MIT라든지 수많은 대학에 좋은 과들 있잖아요. 의대라든지 법대는 교수들의 70%가 유태인들이에요. 얘들은 직장만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직업군들도 얘들이 다 택해서 가요. 과학자들도 대부분이고 노벨상도 얘들이 다 타고. 왜요? 지가 선택하고 지가 즐기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모님들도 미래를 몰라요. 부모님도 교육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돈만 좋아했지 어느 직업이 돈을 많이 벌다지 그게 우리 아들하고 맞는지를 며칠 안 지켜요. 실제로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에 의사가 되어가지고 심장내과 의사든 아니 항문외과 의사가 됐다 쳐봐. 치과 의사가 됐다 쳐봐요. 심장외과 의사면은 맨날 심장을 칼질해야 돼요. 여러분 아들이 맨날 심장을 칼로 칼질하면은 그 직업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항문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맨날 항문만 쳐다보면서 평생을 살면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치과 의사가 돼서 맨날 이빨만
쳐다보고 평생을 허비하면은 그게 좋아요? 우리는 그게 좋대요, 자기 아들이. 이거는 거의 악마죠. 여러분 보고 나무, 그냥 심한 얘기로 나무 한 곳만 평생 쳐다보라 그래봐요. 여러분 살겠어요? 다 정신병자가 되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자, 나무 한 곳을 평생 쳐다봤는데 정신병자가 안 되면 그 정상이 아니죠. 피냄새에다가 온갖 똥에다가 온갖 항문에다가 냄새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소독약에다가 이 냄새를 우리 아들 보고 계속 맡으면서 평생 살아라 그래요. 이게 재앙이지. 이게 좋은 직업이에요.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면 관계없지만 그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 아들을 보고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 우리 아들이 정상직이 되겠냐고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걸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니까 무조건 성형외과 의사를 하라고 해요. 아니 의사를 하면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평생 사람 얼굴만 찍고 살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다음 그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관해서는 엄청 경신을 해요. 그리고 몰라요. 그리고 그 직업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 세 개가 다 매치가 돼야 돼요. 뭔가 어릴 때부터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들에 관해서 차근차근 한 발짝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그 가치관이 우리 아들이나 자녀, 딸과 맞는지를 매치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몰아붙여요. 지금 대치동에 보세요. 턱 놓고 보내봤다고 초등학교 4학년만, 5학년만, 6학년만, 중학교 1학년, 3학년만 수두룩해요. 계속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있어요? 지식은 좀 들어가고 의대를 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갔었는데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강요된 지식과 돈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사가 됐다 하더라도 전체 괴물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만들어진 괴물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인데 실제로 기업가라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라는 것은 막중한 책임과 막중한 성취감과 어마어마한 성취감과 그 다음에 희열과 사회의 공헌과 여러 가지 많이 융합되어 있는데 사회의 공헌과 성취감과 함께 나누는 것과 이런 거에 관한 건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계속 가르쳐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저는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사업계획서를 하면서 제가 사람에 관한 얘기를 왜 이렇게 끊냐면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하니까 영끌이라 그래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을 막 투자를 해요. 또 부동산이 어쩌고 하니까 온갖 사람들이 부동산을 막 난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바치고 있는 자본이 돈이거든요. 돈이 최고인데 이 돈의 최고의 그 밑바탕에는 사람인데 사람은 사가 없어지고 지금 돈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자, 엔터프레이너스 그래서 사업가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오늘 이제 시작을 했고요. 사업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크게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갖추는 법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가가 추구하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템 얘기할 건데요. 사업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사업가의 또 성공하는 사업가의 특성 조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템, 사업 자금 등등의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